안녕하십니까, 다빈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기관의 관심 종목이긴 한데 기술매 종목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매 종목에 포함되는데 이거는 좀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좀 긴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이 뭔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표나 그런 건 제가 안 올리고요. 제가 이제 말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좀 메모도 좀 해두시고 아니면 자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에 관련된 이제 회사입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폰이요, 뭐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그 안에 기능은. 그런데 딱 하나, 이게 정말로 뭐라고 해요? 진짜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니면 얼리 어답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비자들, 젊은 층들이 이 스마트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그래서 이 스펙을, 이 카메라, 이 스마트폰의 스펙에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이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의 어떤 기능, 요거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매출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도 이제 센서 같은 게 이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기능이 더 좋은 게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한다고 해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특히 이제 폴디드 줌이죠. 이 폴디드 줌의 어떤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요 부분이 이 카메라 망원 구조 있죠. 그 카메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확대가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줌인 줌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쓰고 있는 카메라 스마트폰도 최근 거는 아니지만 확대하면 정말로 이렇게 잘 보이더라고요. 거의 뭐 망원경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에서는 특히 아이폰 후면의 카메라 모듈, 여기에 대한 구조 변화에 따라서 지금 그 카메라 시장,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이 상당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은 거기에 좀 강점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연구 개발도 하고 있고 어떤 결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카메라,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그 다음이 이 카메라가 어디로 가느냐, AR과 VR 시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거기 특히 센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뭐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 아실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동작을 인식합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작을 인식하는 그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 이 MS가 달라진다. 마켓 쉐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부분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높은 판매율도 있고 탑재에 대한 그 AR, VR 기기 쪽에 탑재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R&D가 많이 투입이 되니까 물론 비용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결과치도 상당히 달라집니다. 특히 카메라 시장 그렇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은 거기에 대한 또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신사업을 지금 진출하는 게 2차 전지 쪽입니다. 특히 검사 장비, 검사 장비 쪽으로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그 기관 매수 종목 중에서 하나 퓨런티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요 자회사입니다. 퓨런티어가. 그래서 이 연결 자회사 퓨런티어하고 또 큐비콘이 있는데 이거를 이 두 회사를 통해서 산업 확장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큐비콘 같은 경우는 국내 1위 3D 프린터 업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보틱스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다양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방전지 자회사인 세방 리튬 배터리, 그 회사로 라인 한 개에 대한 장비 전체를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검사 장비의 기술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인정받았다, 세방전지 쪽에. 그래서 그 침투율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이걸로 인해서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고객사 확대가 또 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도 하이비전 시스템의 지금 앞으로 봐야 돼.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 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그리고 폴디드 줌이고요. 그 다음에 AR, VR 쪽에 카메라 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이죠. 검사 장비. 예. 세방전지, 자회사, 세방 리튬, 배터리 쪽에 일단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했고, 이제 이게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다른 고객사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결 자회사, 퓨런티어, 이게 이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카메라 검사 장비 업체고, 큐비콘은 3D 프린터 업체이며 인공지능 로보틱스 업체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신사업 진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일단 먼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린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한 거는 또 이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차트를 보시고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자,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은 쭉 우상향하고 있어요. 긴 흐름에서. 그런데 일단 작년 6월부터 6월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쫙 한번 묶어 보시면 기관이 촘촘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 기간 동안에 기관의 특히 투신, 예, 투신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금융투자도 매수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맨 후로 나중으로 놓고 보세요. 그냥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수하면서 덤으로 금융투자가 매수해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투신과 그 다음에 연기금 사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도 사고 있어요. 거기에 금융투자까지.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세가 이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우세한 어떤 흐름에 있고요. 차트도 일단 우상향하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평선도 어느 정도 유지를, 정배열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 뭐 중장기 이평선까지. 121선은 뭐 이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251선과 501선의 정배열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4%대에서 지분을 10%대까지 올려놨어요. 더블로 올려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외국인이 올해 초부터 서서히 비중을 좀 늘려놨다는 거, 요것도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 분석상 501선, 251선 이 이평선 그대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긴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이죠. 재작년이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장기 이평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제가 말씀드렸던 일정 기간 동안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신다면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목별 기관 그 매매 보시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평균 기관 매수 단가, 기평 단가가 18,600원대입니다. 18,600원대니까 지금 25,550원이니까 좀 높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셔도 돼요. 18,643원입니다. 그냥 이게 1년 단위로만 딱 끊기니까 2022년 22년 7월 18일 기준으로 7월 18일 기준으로 평균 기준 단가가 18,640원. 요거 좀 기억해 두셨다가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8,000원대 정도로 잡고, 지금은 아직은 2만원대니까 25,550원이니까 좀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비중은 좀 적게 잡으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나누셔야 돼요. 1차는 제가 말씀드린 요거 평균 기평단가 기준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2차는 이런 종목은 좀 길게 텀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2차는
18,000원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차는 1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대 이탈하면 손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준이에요. 요거는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예,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보시면 이게 중간중간에 이 이평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땐 이때 제 작년 6월 이후부터는 500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요 2차 매수는 18,000원대로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차는 17,000원. 그 다음에 16,000원.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난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면 조금씩 매수를 하세요. 제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씩 이해하셔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맞추셔야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있죠. 기술적 분석상의 기관 매수와 외국인이 최근에 비중을 조금씩 놀리는 거.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예, 재무구조는 좋아요. 재무구조 좋고, 그러니까 유지가 된다면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재무추이도 연간 재무추이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분기도 올해도 1분기에도 작년에 비해선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예, 작년에 비해선 이때죠. 좋죠? 흐름.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좀 긴 안목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요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가 그건 기억하셨다가 좀 매매에 요건 좀 길게 보신다 생각하시고 기수매 종목이긴 하지만 흐름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다 외국인 비중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서 향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을 조금씩 한번 모아두시는 전략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리뷰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단기라기보다는 좀 중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제가 한 3종목 올려드렸는데요. 좀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요. 좋아요 또 알람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